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딱 이렇게 출근할 때 교수님의 아웃핏을 항상 이렇게 딱 보게 되잖아요. 오늘 양말을 조금 신경 쓰셨던데요? 아, 그런가요? 그냥 양말 있는 거 딱 신고 뭔가 왔는데. 아, 그래. 자주 빛나는 그 컬러를 뭔가에 맞추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90년대 영국회사 다닐 때 네. 그 옥스퍼드 나온 우리 그 런던 데스크의 동료인데 네. 이 사람은 되게 옷을 독특하게 입어요. 근데 항상 양복에 빨간 양말을 신었는데 유일하게 까만 양말을 실 때가 뭐냐면 안 좋을 때 빨간 시장이... 양복 입었어요. 아, 빨간 양복을 입으세요? 그래서 원래 서양 사람들이 저 양말을 통해서 좀 네. 액센트를 좀 주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 네. 이 교수님도 저는 뭐 그냥 눈에 띄는 같은데. 색깔은 아닙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금요일 시간을 좀 꽉 채워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전 앞서서 전해드리지 않았지만 굿이어라는 타이어 기업이 장중에 주가가 무려 20%나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배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준비해 온 건 아닌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듣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좀 크게 다루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제 타이어 업체가 3대가 있습니다. 네. 굿이어, 미셸린. 굿이어는 미국, 미셸린은 프랑스, 그다음에 브리지스톤은 일본. 네. 근데 우리나라 뭐 한국 타이어도 뭐 톱 7에 정도 들 정도로. 근데 그 굿이어가 그렇게 경영을 잘하진 못해요. 여기 시가총액이 한 4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한국 타이어랑 시총은 비슷하죠. 규모는 훨씬 큰데. 근데 이제 엘리엇이 지분을 10%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뭐 세계 넘버원 가장 그 강하고 그 확실하게 하는 행동주의 엘리엇이 10% 지분을 취득했고 왜냐하면 굿이어가 경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판매망을 팔면 그걸 통해서 부채 왜냐면 빚이 좀 많습니다. 굿이어가 부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5명을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 그래서 뭐 보통 전형적인 행동주의자 펀드고 네. 시장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를 못하면 과외 선생님이 좀 붙어야 되죠.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은 어제 뭐 장 초반부터 한 네. 20% 이상 넘게 그러네요.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네. 엘리엇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오랜 투자하셨던 분들은 엘리엇? 엘리엇이 뭐 우리나라 기업 사냥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관련한 지배구조를 좀 개선시키고 나아지게 만들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굿이어 타이어가 또 어떻게 변모가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로 네 해볼까요?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과 금년에 주가는 한 8% 올랐고 미국이 채권은 한 3% 올랐는데 금리는 지금 뭐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한 3.4%에 안정적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좀 틀려요. 주가는 소프트 랜딩을 좀 가정하는 것 같고 채권은 경기 침체, 특히 이제 좀 글로벌 매크로를 잘하는 거물들이 최근에 야 이거 뭐 좀 이렇게 올해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왜 두 가지 시그널이 틀릴까 그것을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고 네. 주식과 채권이 다른 시그널을 보이면 우리가 항상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관심 있게.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팩웨스트 주가가 한 20% 이상 빠지고 왜냐하면 예금이 한 10% 이상 그 인출이 됐다고 그래서 지역은행은 계속 불안할 거고 그것이 올해 미국 경제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제 제 후배들하고 이제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후배가 구글 그 AI가 그 접목이 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부터 그런 얘기는 했죠. 구글을 알파벳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리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좀 독한 마음을 먹고 바로 따라오고 뭐 기본적인 저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드를 사용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 검색 엔진은 아직 한국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게 그 사용이 안 될 거예요. 미국 그 유저들한테만 그게 된다니까. 근데 바드를 사용해보고 주식시장 관련된 질문을 2개를 했는데 네. 너무 똑똑한 답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 뭐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 네. 이제 시사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뭐 애플이 고점 대비 지금 4% 모자라거든요. 근데 아마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리스크는 있지만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채권과 주식 쪽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그럼 채권 쪽과 그래서 이제 요 주식 쪽이- 내용은 뭐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점을 주목하는데 텀리라고 우리 이제 그 재미 교포죠. 이제 그분이 그 펀드 스트레스에서 이제 뭐 최고 전략가로 얘기한 것을 제가 이제 좀 인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의 낮은 금리가 낮다는 것은 좀 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기 침체를 오히려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좀 매크로를 보는 대가들이 있어요.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 말고 드라컨 밀러라고 옛날에 소로스랑 그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 매크로 헤지 펀드 중에 뭐 가장 대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매크로 경제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불확실성 있는 것 중에 하나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역은행들 사태 같은 게 잘못 핸들하면 금융위기로 올 수도 있거든요. 뭐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조금 불안한 심리를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반면에 이 얘기를 또 먼저 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도 보면 CPI, PPI, 그러니까 이제 물가 지수를 보면 상당히 중국 경기가 리오프닝으로 최근에 회복이 되지만 중국 경제가 근본적인 그러한 그 모멘텀이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다. 디플레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CPI가 지난달에 0.1%밖에 안 올랐어요. 리오프닝이 됐고 그다음에 PPI 도매 물가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중국이 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세계 경제를 좀 견인해주면 좋은데 미국이 어려울 때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근데 이제 주가는 반대로 소프트 랜딩을 암시하고 그게 결국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회사 중에 83%가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상향 그 예상보다 좋았던 그 차이가 그러니까 실제 예상치가 100이었으면 107 정도의 이익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비트하는 정도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올해 1분기 상당히 기업 이익이 안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 정도 하락. 그러니까 원래는 한 7, 8% 정도 안 좋을 걸로 감소할 걸로 나타났는데 결국 경기가 웬만큼 버텨주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여전히 하니까 이제 1분기 실적이 이 정도 나온 건데 주가는 오히려 소프트 랜딩을 좀 시그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시장이 조금 다른 시그널을 보내서 이런 점들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 투자가들이 뭐 걱정도 하면서 반면에 또 주식시장에 이렇게 좋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확실히 또 의미는 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가 미국의 최대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점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채권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 시장에서 보내는 그 시그널과 주식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성이 다른 건데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버려야 할지. 그러니까 뭐 너무 그 하락을 예상을 하고 또 네.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 일부 그 전문가들이 뭐 큰일이 난다고 또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확실히 리스크가 다 제거된 것도 아니니까 좋은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조금은 조정을 그냥 밸류에이션이 일단 부담이 많이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주가가 여기서 S&P 기준으로 4,100에서 추가로 올라가는 게 좀 힘든 좀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은행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은 뭐 패닉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패거스트뱅크 인수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 요즘 좀 이렇게 그 촉이 떨어지신 것 네. 같아요, 이분이. 근데 이번엔 약간 또 발언의 수위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은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계속 그냥 올해 내내 이거를 좀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이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상보다는 팩트 리얼리티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큰데 물론 경제라는 게 또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올해 내내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해결할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가가 좀 올라와서 정부는 소방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지역은행 주가가 이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네. 왜 이렇게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어제도 웨스트팩의 주가가 그 20% 이상 하락을 한 게 이제 예금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사례를 놓고 보면 그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보통 요즘은 금융기관이 한 10배에서 15배예요. 근데 옛날에 금융위기 때는 30에서 35배.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의 레버리지는 내려왔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특히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고 국내도 그렇습니다. 되게. 근데 이제 최근에 금융 불안 상황에서는 채권을 많이 투자한 데들은 이제 자산 부분에서 평가손이 많고 그다음에 저금리 그 대출을 많이 해준데도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 대출의 그 밸류가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 현가로 현재 가치로 다 계산을 하면 자산이 부채보다 작을 수도 있어서 가능성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도 정리가 되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JP 모건이 인수가 했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동안 보면 이런 근데 주가가 한 80, 90%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갖고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뭐 1,000억 이상 손해를 금년에만 보신 것 같아요. 사학개미분들이. 근데 정확하게 대차대조표,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죠. 그것이 실제 자기 자본 잠식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최근에 이제 지역은행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은행 투자 이런 거 이제 자기 자본이 실제 잠식인데 네. 투자 잘못하면 한 방에 가죠. 그러니까 회사가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지역은행의 그 기본적인 개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4,000개가 넘죠. 그러니까 네. 근데 한 2, 30년 전에는 15,000개나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냥 로컬 줄어들죠. 커뮤니티 중심의 미국은 사회고 거기에 가장 중추 세력이 지역은행들이니까. 근데 정리가 됐어도 지금 4,000개가 넘는데 네. 뭐 빅뱅크는 몇 개 안 되죠. 근데 아마 이번 기회에 지역은행끼리 스스로 그 연합을 해서 크게 그 규모가 커지면 해결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다고 제 생각에 해결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퍼스트 리퍼블릭 같이 큰 은행, 그게 시티건, BOA건, 웰스파고건, JP 모건이건 이런 데가 인수를 해줌으로써 문제 있는 데들이 이제 흡수합병이 돼서 이제 해결이 될 텐데 그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인수하는 데들도 좀 더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자기네가 싸게 인수하고 그쵸. 자기네들도 주주나 이사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은행 파산 앞서서 실체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표일까요? 실제 이번에도 보면 그 팩베스트도 1분기까지는 뭐 멀쩡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크게 예금 이탈 사태가 없었는데 예금이 10% 이상 인출이 된 것은 이 은행 경영진이 약간 실수를 했어요. 주가가 이제 한 80% 이상 빠지니까 우리가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거 은행 매각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빨리 돈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옵션이라는 걸 발표하고 나서 이틀 후에 한 10%가 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멀쩡해도 이러한 그 불안한 심리, 루머,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하는 데들도 특히 타겟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펀드들도 문제가 될 때는 빨리빨리 지금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50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되면 펀드 매니저로서는 치명적입니다.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를 들고 있던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큰데 심리가 결국 그 실체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이제 뱅크 온 더 런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심리는 계속될 것이고 정부가 직접 개입을 안 할 테니까 이러한 불안감 그러한 것은 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금년 내내. 이 은행 관련한 이슈가 잠잠해져야 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흔들게 만드는 요인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디 좀 금방 잔불까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글 바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바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시장 관련한 질문도 좀 해보고요. 이남우 교수님도 물어보고 알고 있느냐 어떻게 제가 설명을 오늘 하느냐. 제목들 보고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거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너무 약간 근데 장문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스마트해요. 네, 제가 구글 빙 검색하고 예전에 챗 GPT를 검색했을 때는 뭔가 내용이 되게 딱딱한데 이 친구는 장문을 잘해서 좀 약간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AI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 바드 나온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네. 예를 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론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다른 것은 주식시장의 리더십,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똑똑한 학점으로 치면 A 학점을 줄 정도로 아주 똑똑한 그래요?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빙하고 챗GPT 나왔을 때 우리가 알파벳 구글을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고의 인력을 구글이 뽑고 어마어마한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올해 들어서 두 회사 주가가 정확하게 29%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주가가 많이 오를 걸로 생각했지만 네. 두 회사의 상승폭은 비슷했다. 근데 이제 그 알파벳 구글은 좀 이런 단점은 있어요. 워낙 독과점이고 우리가 구글인데 그래서 조금 자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위기 의식, 좀 헝그리한 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조금 리더십은 지금 순다 피차이가 조금 약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고 문 프로젝트라고 20, 30년 장기 프로젝트 하는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 그것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내 AI 조직하고 통폐합을 했죠.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해서 구글이 대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바드에 했는데 네.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로 쳐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글로 해보셨죠, 우리 여행커님은? 네, 한글로. 그래서 영어로 물어봐야지 똑똑하게 대답하는군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둘 다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되게 요즘 뭐 번역이 워낙 잘 되니까.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주식시장의 리더십,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도주의 개념은 이렇다고 먼저 첫째 문단이 나오고 그동안 몇 년 동안은 IT 종목이 리더를 발휘를 했는데 네.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정유 주식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헬스케어나 에너지가 확실한 주도주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맞는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의 주도주를 결정한다. 경제 상황, 금리, 그다음에 투자 심리.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도주라는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이 균형 감각 있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고 학점은 A- 학점을 제가 여기엔 주고 다음에 이제 일론 마스크 평가하라는 건 더 끝내주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했을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네 가지다. 비저너리,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꾸는 리더이고 크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상상 못했던 많은 제품 서비스를 갖고 오고 두 번째는 뛰어난 사업가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히 진짜 빡세게 일하는 경영자이다. 그리고 long hours, 근무 시간이 길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적절하게 잘하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 모든 포인트를 찝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점은 나는 되게 좀 아쉽게 생각한다. 첫 번째, 너무 행동이 돌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트윗을 계속 날린다. 네. 두 번째는 좀 거만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할 때도 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법률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거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완벽하게 찝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지 나는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뭐 저는 A0를 이건 줬는데 네. 상당히 바드가 그 수준이 진짜 그러게요.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꿰어서 내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이 개인적으로 여기다 추가로 뭐 팩트나 이런 걸 더 나열할 수 있겠지만 네. 결론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거의 뭐 토를 더 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결론을 내린다. 이게 저는 어떤 구조로 이 정보를 취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영어로 질문을 해도 과연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오늘은 영어로 한번 추후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포트 마치 학생이 리포트 제출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문장까지 나눠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균형감 있게 네, 장점과 단점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적절하게 그러니까요. 대답을 해줍니다. 되게. 장문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구글 바드 연속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주가를 좀 구글을 크게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는데요. 향후에도 어떠한 평가를 받으면서 실적에는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도 애플 관련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컴팩트하게 네네. 요약을 해주실 예, 거죠? 그래서 이제 1분기 그러니까 1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2분기죠. 왜냐하면 9월 결산이니까 미국 2분기 기준. 학점이 A0.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 이 점을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 쿡은 안정감이 있는 경영자거든요. 이제 항상 분기 실적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 책임감 있고 균형감 있게 얘기하고 오버도 안 한다.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실제 주요 회사들 CEO 중에 저커버그가 아주 자신 있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는 효율성에 신경 쓰고 이러한 점을 더 추구를 할 거다. 근데 팀쿡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실적에 대한 설명보다는 나의 그 전략, 애플의 장점을 좀 크게 얘기를 했어요. 좀 두드러졌는데 우리는 첫 번째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터키 등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이번에 달성했다. 네.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앱스토어, 뮤직페이 모든 부분이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서비스 가입자가 10억 명을 이제 거의 육박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애플 TV 얘기를 한 2, 3분 했습니다. 컨텐츠, 스포츠, 그다음에 금융 얘기, 그러니까 애플 페이 레이터, 그다음에 고만하고 4% 예금 주는 네. 저축성 금리.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짜 이러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층은 아주 젊어지고 있다. 네. 이제 그런 거가 되게 파워풀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숫자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버크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틀 후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버크셔 헤더웨이 또 일대 주주니까 날아가서 거기에서 또 참석을 하고 얼마나 성실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제 버핏도 칭찬을 했는데 네. 요즘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IT로 분류가 돼 있지만 버핏은 독과점적인 컨슈머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최근에 일부 월가에서는 이건 필수 소비재 수준이다. 이거 없이 어떻게 개인이 살아갈 수 있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치약이 칫솔, 세제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P&G 같은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잖아요. 네. 퍼가 25배, 뭐 헐시 같은 거는 거의 30배 육박하는데 애플도 필수 소비재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주가 밸류에이션이 이게 27배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27배, 내년 기준으로 한 25배인데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는 좀 했어요. 골드만삭스 추정치가 좀 너무 공격적인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시 돌이켜 보면 이러한 생태계, 그 다음에 점점 젊어지는 고객, 계속 그 애플의 생태계를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 그러면 애플의 주가는 181달러 고점 그러니까 전 사상 최고치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173인가 4달러죠. 그러면 조만간 다시 그 최고가를 갱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시사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크로 걱정도 하지만 또 이런 개별 기업들의 약진이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상반기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전에 기록했었던 빅테크들의 랠리가 올해 또 한 번 또 재현되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좀 언더웨이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좀 추격 매수하는 수급상의 네. 이제 플러스 요인도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애플, 구글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또 향후의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